자, 세상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부부끼리 이웃하게 앉을 확률을 P1, 부부끼리 마주보고 앉을 확률을 P2라면 했는데 이 P1이 가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 이웃하려면 테이블에 이렇게 동그라미 남편, 요거 아내 뭐 이렇게 구분합시다. 네모 또 다른 한 상이 있겠죠. 네모 또 네모의 빗금친 부분, 세모의 빗금친 부분 이렇게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웃해서 앉아야 되니까 이렇게 부부가 묶어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원순열은 일반 순열에서 1을 빼서 팩토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니까 바로 그냥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P1은 전체의 경우는 몇 가지죠? 전체의 경우는 6명이 원탁에 앉는 것이니까 5 팩토리알. 그래서 5 팩토리알 분의 이 케이스는 3개의 묶음을 원탁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빼야 되니까 2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부부가 서로 이 상태에서 자리를 바꾸고 앉는 경우가 각각 있을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2의 3승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5 팩토리얼 분의 16이 되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P2가 문제인데요. P2의 경우는 이게 P1과 좀 다릅니다. 이렇게 앉혀놓은 상태를 보고 그냥 바로 답을 낼 수 있는데 P2는 결과는 될 겁니다. 서로 마주보고 앉으려면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될 거예요. 아까는 이대로 놓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두 번째 케이스가요. 이제는 이렇게 되도록 순차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이 상태를 놓고 바로 계산할 수 있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문제의 형태가 3가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보통 한 2점짜리면 되겠고 요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요 결과로 끌고 가야 되는 2가지 케이스겠어요. 끌고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선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 중에 누구든 간에 일단 마주보게 앉혀야 될 거예요. 1차로 이게 몇 가지냐 자 P2는 전체의 경우는 5 팩토리얼 됐고 이 경우가 몇 가지죠? 이 경우가 서로 자리 바꾸어도 마찬가지죠. 원순이니까 한 가지면 한 가지.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 안 오고 네모나 세모가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3개 중에 한 가지니까 3가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나 네모 있으나 세모 있으나 어차피 이쪽으로 동그라미에서 이게 네모가 가는 것이고 빙 돌리면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누구든지 하나 동그라미든 네모든 세모든 앉혀 놓으면 요거 자체로 이제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3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걸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3가지가 버리면 나중에 바꾸었을 때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가 될 것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네모 세모가 올 것이냐 아니면 세모 네모가 올 것이냐 이는 2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가지가 있다고 해놓고 그 2가지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만 딱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바뀐 것도 이제 포함돼서 계산이 끝났다는 얘기야.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는 게 이제 고배법칙이 되겠고, 맞은편에 네모 빗금친분이 앉아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앉게 될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앉게 될지 2가지 있겠죠. 그 2가지 중에 한 가지만 그려놓고 2가지가 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개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게 마주보는 쪽에 빗금친 부분이 이렇게 앉을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될 것이냐는 2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게 2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니까 5팩분의 8이 되겠네요. 이제 P1에서 P2를 빼라고 그랬으니까 5팩분의 8이 되겠습니다. 약분을 하면 아마 15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영에서는 확률도 마찬가지니까 잘 세면 되는데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보고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그런 케이스가 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결론적으로 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시켜야 되는 2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결론적으로 경우의 수나 확률은 3종류밖에 없습니다. 지금 2가지 했죠? 나머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인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인데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자, 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x에서 x로의 대응을 내가 이렇게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왜냐하면 fx가 x 그랬으니까 두 번을 합성하라는 얘기죠. 여기에 1, 2, 3, 4, 5가 있습니다. 1, 2, 3, 4, 5가 이제 대응이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두 번을 대응을 해서 여기 있는 원소가 다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라는 얘기야. 이럴 경우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를 사소하게 일일이 다 챙기다 보면 빠뜨릴 수도 있고요. 또 중복될 수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케이스는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대부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떤 조건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조건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해석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쭉 세가는 게 아니라 크게 나누겠다는 얘기죠. 크게 서로 중복되지 않게 딱 나눠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씩 세부적으로 대별해놓은 상태를 가지고 하나씩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중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빠뜨리지 않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 노란색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게 이쪽으로 다 대응되려면 복잡하게 막 하지 말고 제일 간단한 방법이 1이 1에 2가 2에 3이 3에 4가 4에 5가 5.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F니까 역시 1이 1에 2가 2에 3이 3에 4가 4에 5가 5. 이러면 1이 1로 2가 2로 쭉 다 될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겠구나. 응? 됐고. 자, 이제 파란색. 다른 건 또 뭐 없을까? 아, 이게 두 번 합성했으니까 두 개의 원소가 서로 크로스로 이렇게 되면, 그럼 F가 이제 1이 2에 대응되고, 2가 1에 대응되니까 똑같은 F죠? 1이 2에 대응되고, 2가 1에 대응되고, 이렇게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이 1로 대응되고, 2가 2로 대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 4, 5는 그냥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거죠. 그래버리면 모든 원소가 다 자기 자신한테로 대응이 될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 그러면 두 번째 파란색의 방법이 있구나. 또 없을까? 없으면 스톱이 끝나는 거고. 또 없을까 생각해보자고. 아까 세 개는 자기 자신과 두 개가 서로 얽혔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또 두 개가 서로 얽힐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5는 이제 자기 자신한테 가고 3이 3으로 4가 4로. 아, 이런 방법이 또 있겠구나. 나머지 또 있습니까? 이제는 없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대별한다. 크게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수를 세자고. 아까 노란색 같은 경우는 함수 자체가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거니까 한 가지죠. 한 가지만 있을 것이고. 자, 파란색은 두 개만 서로 대응되는 거예요. 5개 중에서. 그럼 5개 중에서 1, 2가 서로 바뀔 수가 있느냐면 1, 3이 바뀔 수도 있고, 그죠? 뭐 또 2, 5가 바뀔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게 바로, 5개 중에서 어떤 두 개를 택할까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순서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5, 12 해서 10가지가 되겠구나. 응? 근데 빨간 것은 두 개가 서로 자리 바꾸는 거. 하나는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5개 원소를 둘 하나로 세묶음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분할이죠. 그래서 5개 중에서 어떤 두 개를 뽑을까? 남아있는 3개 중에서 어떤 두 개를 뽑을까? 한 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묶음수가 두 개도 같은 두 묶음이 있으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하죠? 네, 이 계산에는 두 묶음을 배열하는 수만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기 2팩을 해야 된다. 분할해서 선생님 분할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15가 되겠네요. 이거를 다 합치면 되겠구나 해서 전부 26가지가 되겠다. 이런 세 가지가 답니다. 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원순열이나 같은 데 있는 순열이나 분할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의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 경우의 수 확률은 자기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것이 세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종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하시면 결코 어렵지 않는 파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다른 문제 한번 다가가 볼까요? 응용이 되는지. 자, 문제 3번입니다.
상담교사가 월화수요일 날 학생 9명과 상담할 거예요. 근데 상담교사는 학생과 한 번만 상담하고 요일별로 적어도 한 명의 학생과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 계획표에 학생 수만 기록합니다. 학생 이름은 필요 없고 숫자만 기록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걸 받아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이 내용에 맞게 해석을 해야죠.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서 그 해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필요하다면 대별을 하고요. 자, 일단 월화수가 있습니다. 월화수가 있는데 총 9명이 있어요. 9명을 이 월화수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한 명씩은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학생 이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리 바꿀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월요일에 한 명, 화요일에 한 명, 수요일에 한 명 하면 되니까.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6명 남았죠? 네, 6명 남아있습니다. 이 6명을 월화수에다가 잘 배치하면 됩니다. 그게 몇 가지냐라는 얘기죠. 여기 6명, 제로. 물론 이제 자리 바꾸는 거 있을 거고, 그지? 5명, 1명, 제로. 자리 바꾸는 거 있을 거고. 4명, 1명, 1명.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총 몇 가지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했다. 이제 해석이 끝났으면 이제는 이제 생각을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그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월화수 3개가 세종률을 있는데 그 중에서 월요일만 이렇게 6개를 이렇게 적어주면 넣은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죠. 배열해 보면 얘는 뭘 말하느냐? 얘는 월요일이 5개는 월,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화요일. 이거는 이제 월을 하나 줄이고 이게 화수 되는 거죠. 나머지 월이고.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게 몇 가지일까? 와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다 똑같은 관계없는데 이 경우에 이 케이스와 월은 다른 케이스냐 같은 케이스냐 구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 숫자만 월요일 날 5명, 화요일 날 1명 있으면 되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자체로 한 가지라는 얘기지. 요거 자체로 한 가지, 요거 자체로 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이건 대별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딱 느낌이 오네요. 결국 여기 배열을 할 것은 월 아니면 화 아니면 수입니다. 이 세 종류밖에 없어요. 이 세 종류를 총 합이 6개죠. 6개, 요걸 뽑아서 배열은 필요 없으니까 뽑기만 뽑으면 돼요. 뽑기만. 그런데 중복이 되죠. 중복이. 이걸 우리는 뭐라 배웠느냐? 중복조합이라고 배웠던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결론이 간단하게 난 거죠. 이건 크게 대별할 방법이 아니고 그냥 해석을 잘 해보니까 하고 결론이 바로 온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합쳐서 1을 빼야 되죠? 8 컨비네이션 6이 됩니다. 그죠? 8 컨비네이션 2를 말해요. 그럼 2분의 8 곱하기 7을 말하니까 28가지가 되겠네요. 자, 근데 공부를 위해서 쌤이 이걸 하나 물어볼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9다.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가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묻는 문제를 여러분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럼 이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자연수니까 이런 걸 x 다시 플러스 2라고 하자. 얘는 y 다시 플러스 2라고 하자. 얘는 z 다시 플러스 2라고 하자. 그러면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가 얼마 되느냐면 6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어떻게 되냐면 음이 아닌 정수해가 됩니다. 그죠? 음이 아닌 정수. 그러니까 이게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1을 됐으니까 이제 자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얘하고 똑같은 거죠. 무슨 얘기냐? x 다시 y 다시 z 다시라는 값이 x 다시가 6, y 다시가 0, z 다시가 0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요게 5, 요게 1, 요게 0.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배열을 한다면 이게 x 다시 이런 식으로 x 다시 y 다시 x 다시 y 다시 z 다시 이걸 배열하는 방법의 수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결국 답은 3H6이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 원래 이 문제와 같은, 요것의 자연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교과서를 보고 공부했던, 어디서 문제를 봤던 이런 문제를 공부를 했을 때 다 공부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나오면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것은 어떤 공식을 대입할까라는 생각이 앞섰던 거죠. 분석을 해서 해석을 딱 해버리면 이거하고 똑같네. 그래서 이렇네. 이렇게 올 수만 있으면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연습이 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하나 더. 요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바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몇 개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토탈 합쳐서 9개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뽑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중복을 해서 9개 뽑는다. 3H9 하면 되고요. 이거 자체가 음이 아닌 정수로 바뀌게 되면 답은 3H9가 될 거라. 이해됐죠?